네, 김경문 감독의 강백호 선수의 포지션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또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뭐 거창하게 제목은 강백호 전천후 야수로의 진화 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강백호 선수가 이렇다 할 본인의 주 포지션을 찾지를 못했었죠. 뭐 포수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일루수를 많이 보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외야에서는 더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백호 선수가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기도 했었고 각 시즌마다 본인이 가장 많이 소화한 포지션 자체가 항상 달라요. 어떤 시즌에는 포수로 많이 나왔었기도 했고 어떤 시즌에는 외야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어떤 시즌에는 진짜 일루수만 또 수비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당초 가장 좋은 건 고정 포지션을 주는 것일 텐데 이번 기사를 보더라도 김경문 감독님은 고정 포지션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일단은 미트 3개 다 가져오라 그랬다. 포수 미트, 일루 미트, 외야는 미트가 아니죠. 외야 글러브까지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훈 감독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포수 미트, 일루스 미트, 외야 글러브도 준비를 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강백호 선수도 수비 쪽에서 좀 더 작심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는 그때 KT 위즈에서 떴을 때 그냥 서비스 타임을 충족시키는 강백호 선수가 아니거든요. FA 대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 가든지 돈값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강백호 선수에게 우리가 아주 좋은 수비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기본적인 어떤 수비력을 보여주기만 하고 그 이후에 공격에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비 포지션이 정해지지 못하고 구멍으로 남아버리면 경기에 기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강백호 선수를 무작정 계속 지명타자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실패한 또 영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연하게 조금 기용을 하겠다라는 김경호 감독님의 뜻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와 외야를 오가는 조커 역할을 부여해서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유틸리티맨이 어디든 들어가면서 선수들에게 돌아가면서 휴식을 주고 이렇게 전술적인 유연한 라는 표현은 이제 그럴 때 쓰는 건데 강백호 선수는 말이 좋아서 유연한 쓰임새지 사실은 이제 뭐 정해지지 않은 부분과 최은성 선수가 아무래도 수술을 하기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루 수비를 또 풀타임 가져갈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강백호가 일루를 봐야 되고 페라자를 우리가 영입했기 때문에 페라자는 중견수 수비는 불가능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익수는 문현빈 선수가 붙박이로 나오게 될 텐데 페라자가 그렇다면 우익수로 나오게 된다면 강백호 선수가 매일 또 우익수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페라자가 지명타자로 나올 때는 또 이제 강백호가 우익수로 나오기도 하겠죠. 뭐 그런 어떤 돌려막기식의 느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포수 미트까지 챙기라고 하신 거 보면 아직까지 포수는 저는 사실 포수 포지션의 강백호는 이제는 폐기가 된 그런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제 포수 미트를 꺼내 드는 것 보니까 포수로서의 강백호도 어느 정도는 활용하겠다. 상황에 따라서 강백호 선수의 몸 상태가 따라준다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훈련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수비 쪽에서 강백호 선수가 좀 구슬땀을 흘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김경문 감독님은 훈련량이 좀 많은 감독님이시죠. 널널한 감독님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수비 펑고도 내외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포수를 실제로 도전을 하게 된다면 포수는 진짜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강백호가 가뜩이나 최근 몇 년간은 부상이 조금 있었잖아요. 특히 지난 시즌에 하체 부상으로 많이 나오지 못했었는데 그런 고된 훈련들을 몸 상태가 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이글스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좀 수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팀적으로 보더라도 포지션이 항상 하나이글스는 포지션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외야 쪽에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중견수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중견수는 신인인 오재원 선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김경훈 감독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건 아닌데
19살의 정수빈을 주전으로 기용을 했었던 김경무 감독님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재원이 주전으로 나오는 것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영, 뭐 이원석 이런 선수들이 중견수 쪽에서 경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는 문현빈, 페라자, 강백호 뭐 이런 선수들에다가 사실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만 최인호 같은 선수들, 2군에 있는 뭐 임종찬 같은 선수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손아섭 선수가 지금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정말 손아섭을 재계약을 해서 눌러 앉힌다면 와, 그러면 코너웨어가 도대체 몇 명이 되는 건지 이거를 교통정리해서 쓰는 게 저는 사실 야수 로스터가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수 로스터가 많으면은 경기 후반에 계속 대타가 들어가고 대주자가 들어가기 엄청나게 많아져요. 저는 그냥 딱 진짜 붙박이 주전에 각 롤 있잖아요. 베스트 나인 거기에다가 뭐 지명타자 거기에 딱 대주자 롤, 뭐 자타 대타 롤, 우타 대타 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좋은데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동 포지션에 너무 다양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라인업이 좀 바뀌는 느낌. 정신없는 부분. 그러니까 뭐 좀 애매했던 거죠. 이렇다 할 치고 나가는 선수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페라자, 강백호, 문현민 이 선수들은 꼭 주전으로 써야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말이죠. 지그재그 타선 그러니까 좌우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페라자, 노시환, 최은성, 강백호 이런 선수들을 조금 섞어서 쓰는 느낌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정도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전급 선수들과 함께 이제 벤치 뎁스, 벤치맙들과의 시너지. 그런 결국 뎁스라는 건 야구에서는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한 시즌이 펼쳐지기 때문에 뎁스를 잘 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지명타자가 하나이글스가 항상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에 진짜 삼성 라이온즈처럼 최영우 같은 지명타자가 딱 있고 최영우 선수는 사실 수비 들어가는 게 이제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명타자 슬롯을 딱 박아놓고 쓰는 게 아닌 지금 상황이죠. 결국은 지명타자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인터뷰에서는 최은성, 최재훈, 노시환 이런 선수들이 지명타자로도 나가서는 경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최재훈 선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은성, 노시환 혹은 페라자 때에 따라서 문현빈도 가끔 지명타자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 경기 수비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선수들 특히 최은성 같은 선수들은 지명타자 슬롯을 자주 부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수비가 돼야지 결국은 다른 선수들이 조금 연차가 있는 선수들이 지명타자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백호의 수비 포지션이 중요하다. 물론 강백호가 지명타자로 나가는 경기도 있을 테고요. 근데 그 경기의 빈도가 너무 높아서는 사실 팀적으로도 그렇고 강백호 선수의 가치도 지금 이제 27살인데 지명타자로 맨날 나가면은 그거는 좋을 수가 없죠, 야구 선수에게. 그래서 팀의 효율도 결국은 공격만 잘하는 선수, 뭐 반쪽짜리 선수, 수비만 잘하는 선수 이보다는 공수 모두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강백호도 그런 선수를 좀 거듭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강백호 선수가 통산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뛰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외야수로는 4,900이닝 정도로 소화를 했다. 전체 수비 중에 68.6%를 외야수로 뛴 선수예요. 1루수로도 많이 뛰었어요. 2,000이닝 이상 1루수로 출전을 했었죠. 28.5%. 사실상 그러니까 외야 아니면 1루수로 뛰었던 선수라는 거죠. 포수로 뭐 2% 정도. 투수로 한 2이닝. 예, 이건 뭐 이벤트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강백호 선수가 투수로 나오는 경기 자체가 그냥 눈요깃거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야 쪽에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어느 포지션이 되었던 간에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포지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중견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은원 선수가 군에 제대하고 뭐 이럴 텐데 이루수는 그대로 하주석 선수로 갈 것인지 뭐 노시환의 백업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캠프를 통해서 정해질 텐데 그런 것을 보는 재미가 또 이제 스프링 캠프 보는 재미가 되겠죠. 아무튼 강백호 선수가 공격에서는 뭐 WRC 플러스 한 140 이상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에서도 1인분 할 수 있는 그런 수비수로 좀 거듭나는 이번 봄에 훈련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힘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번 스프링 캠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의 공익 광고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내용이고요.
지금 살아계신 참전용사분들 대부분이 90세 전후시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2만 명도 채 남아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접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기회 자체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야구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분들의 희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국가에서 뭐 훈장까지는 못 드려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대부분들 이제 쪽방촌에 거주하시거나 저소득층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위협을 받으시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되게 애쓰신 분들인데 이제 홀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광고를 하게 됐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꼭 이제 빠르게 필요한 시점이라서 지금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하라는 이야기라든지 돈을 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링크 들어가셔서 서명만 해주시면 되는 일이고요. 저도 당연히 서명을 완료했고요. 뭐 1명,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광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3000분 정도 참여하신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